당신은 지금껏 단 한 번이라도 옳은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멈춘 적이 있습니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남들 시선이 두려워 뒤로 물러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800년 전 한 사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의 혈통을 가졌지만 늑대의 젖을 먹으며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를 세웠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두 번째 인물 로물루스. 버려진 자의 탄생. 기원전 771년 이탈리아 반도 중부 알바론가 왕국. 왕위 찬탈자 아물리우스는 조카 딸 레아 실비아를 베스타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막아 후계자를 없애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신 마르스가 그녀에게 찾아왔고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왕은 두 아이를 티베르강에 버리라 명했습니다. 강에 내던져진 바구니 속 두 아기는 강물이 아닌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늑대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을 물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장면을 단순한 신화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시작은 버려짐에서 비롯된다. 가장 낮은 곳에 던져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드러난다고.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마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실패, 낙오, 좌절은 곧 체면의 상실로 여겨집니다. 수능을 망친 아이는 가족 모임에서 화제가 됩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로물루스는 버려진 순간 이미 로마의 씨앗이었습니다. 강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늑대의 젖을 먹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왕자로 살다 끝났을지 모릅니다. 선택의 기로, 명예냐, 혈육이냐. 성장한 로물루스는 할아버지 누미토르 왕을 왕좌에 복귀시키고 새 도시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형제 레무스와 함께 팔라티노 언덕과 아벤티노 언덕 두 곳을 두고 새 도시의 터를 놓고 다툽니다.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을 선택했고 레무스는 조롱했습니다. 동생이 형이 쌓은 성벽을 뛰어넘으며 비웃었을 때 로물루스는 칼을 들었습니다. 내 성벽을 넘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된다. 그리고 레무스는 죽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형제의 순간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장면에 대해 단정짓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합니다. 로물루스는 깊이 슬퍼했고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았다고.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는 종종 칼이 됩니다. 가문의 명예, 회사의 명예, 학교의 명예.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까운 사람을 배제하고 약자를 침묵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부 고발자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이유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로물루스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체면 너머의 통합. 도시를 세웠지만 로마는 텅 빈 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물루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도망자도, 노예도, 빚쟁이도, 범죄자도 로마에 오면 새 삶을 준다. 신분을 묻지 않겠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비니 무족을 초대해 축제를 열고 그들의 여성들을 데려오는 이른바 사비니 여인 납치 사건을 일으킵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가 주목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로물루스는 납치된 여성들 앞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노예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로마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비니 여성들이 양쪽 진영 사이로 뛰어들며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남편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며 전쟁을 멈춰 세웠습니다. 로물루스는 적장 타티우스와 공동왕으로 로마를 통치하기로 합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체면 문화가 가진 가장 큰 역설이 드러납니다. 체면은 원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관계의 질서. 그러나 언제부턴가 체면은 진실을 덮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체면이 깎이고 약하다고 보일까봐 사과를 못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무능해 보일까봐 혼자 무너집니다. 로물루스는 적장과 함께 왕좌에 앉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로마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승리의 자리를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짐의 방식. 로물루스는 기이한 방식으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날 천둥이 치는 들판에서 군사열병식을 검열하던 중 갑자기 짙은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구름이 걷혔을 때 로물루스는 없었습니다. 원로원들이 그를 죽였다는 설도 있고 신들이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두 가지 설을 모두 기록하며 독자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그러나 그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로물루스가 사라진 뒤 로마 시민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에도보다 먼저 한 일은 그가 신이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퀴리누스라는 이름의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예입니다. 살아있을 때 받는 박수가 아니라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는 것.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남의 시선을 위한 체면입니까? 아니면 내가 떠난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까? 클로징. 로물루스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잃었고 잔인한 선택을 했으며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로마는 1000년을 버텼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체면 때문에 덮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명예는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함께 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로물루스전